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1일 밤 9시 7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고민할 것 없이 정직한 대통령을 뽑자 하는 화두가 요사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정책보다는 정직이 더 중요하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은 정직성은 인격이니까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뀌지 않는 부분을 놓고 정직성을 놓고 윤석열이 더 정직하냐 이재명이 더 정직하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더 정직하냐? 이재명 후보가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의 전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 사칭은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검사 사칭을 옆에서 도와준 거죠. 어떤 언론인이 취재를 할 때 검사로 사칭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준 그러니까 검사 사칭의 공범입니다. 어쨌든 사칭이니까 사칭은 거짓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무고입니다. 무고도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 가지고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를 받았으니까 두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범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기, 그 다음에 무고, 위정입니다. 한국은 이 3대 범죄가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일본보다 수백 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과에 의해서 거짓말쟁이로 딱 이제 증거가 잡혔습니다. 윤석열도 거짓말을 했겠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말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느냐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러나 아직은 윤석열이 거짓말했다는 형사법적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누가 정직하냐 않느냐.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면은 이재명은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 전과자가 자기가 제일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또 다른 혐의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위선입니다. 위선. 자, 위선과 위악이 다릅니다. 위선은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거고 위악은 사실은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 척 해가지고 부하를 혼낸다든지 아이들을 교육을 단단히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위악은 좋은 겁니다. 위선은 나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지난 9월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제목이 정치인의 도덕성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재명 씨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 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특히 들통이 났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명백하게 거짓말을 해놓고도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도덕성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도덕적 흠결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바 없습니다. 검경, 언론, 정권 권력 같은 기득권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적 권한을 남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왜 대장동 게이트는 왜 터졌습니까? 이어서 1989년 2월 제가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며 경찰, 검찰, 기득권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들은 저의 정치 생명과 생계 수단까지 끊어놓기 위해 잔인하고 집요한 온갖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자칭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다 인권 변호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권 변호사를 주장하려면 꼭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잔인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탈북자나 북한 동포를 위한 인권 활동을 했습니까? 한 적이 없죠. 오히려 대북 전단 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이재명 씨인데, 그러면은 반인권 변호사죠. 감히 말씀드리건대 어떤 탄압에도 살아남기 위해 부패 지옥 청렴 영생을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간으로서 있을까요? 한 점 부끄러운 적이 없다는 사람, 행동하는 양심, 이런 말 쓰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 형님이 제게 악감정을 갖게 된 것도 성남시정에 절대 관여 못하게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방치했으면 아마 형님도 저도 정치 금경의 먹이가 되었겠죠. 토건 마피아들과 파크뷰 특혜 분양 용도 변경 저지 전쟁을 했다가 방송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전과가 생겼고, 해괴한 전과라뇨.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해괴한 전과라고요?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해괴하다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부정하는, 이것은 법적 모독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주장을 공인이 하다가는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아니, 확정 판결을 해괴하다고 하면 됩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판결은 해괴하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법치는 무너지는 거죠. 공공병원 설립운동 나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배되었고, 이거 이상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나섰는데 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을 막는 거니까 폭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설립운동 했대요. 설립운동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배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싹 빼버리고 공공병원 설립운동 하면은 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잡아넣습니까? 이렇게 그를 비틀고 있는 부정직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청소 노동자들에게 가로청소 위탁했다고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남들은 선거 명함을 지하철역 구내에서 줘도 선관위 경고감이었지만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 입구에서 명함 준 저는 정식 기소로 벌금 50만 원 전과가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톨의 먼지도 없고 단 1원의 부정부패도 없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한 톨의 먼지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사는 인간이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다는 정직이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채용 시험입니다. 국민이 5년 동안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맡아서 관리해 줄 일종의 경비원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비원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가 정직한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정책보다 정직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채용합시다. 감사합니다.